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광고 시청 한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하던 기간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20대 여성 한 분이 이재명 대표 단식 현장에 와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그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마시는 물에 대해서 유독 궁금해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여성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면서 거하게 슈퍼챗을 뽑아먹던 유튜버였어요. 이날 이재명 대표의 단식 현장에 찾아간 것도 멤버십 회원들에게 사전 공지를 하고 갔습니다. 이 여성이 맨 처음에 갔을 때 이재명 대표가 눈치를 챘는지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당시에 별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항상 이런 쓰레기 같은 애들이 덫을 놓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데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찍 발언 요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저도 뒤에서 간단하게 다룰 텐데 이틀 전 인천에서 유세하던 같은 날이에요. 다른 식당에서 어떤 젊은 청년하고 이재명 대표가 인사를 하면서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 청년이 이재명 대표를 성남시장 시절에 좋아했대. 지지자인 척을 한 거죠. 그러면서 셀카를 찍고 갑자기 대장동, 백현동 다 하신 거냐고 질문을 해요. 또 이번에 계양구가 선거구 조정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역구 쇼핑하듯이 했다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끝까지 지지자인 척 화이팅 하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그거 안 해도 내가 이기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고 끝납니다. 선거구 조정 안 했어도 이긴다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이재명 대표가 약간 유쾌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찍들 입장에서는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 영상을 그 대화를 했던 청년이 본인들 유튜브에 올려서 조롱하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틀 전에 임학력 유세할 때 그 영상을 잘라다가 올렸어. 제가 조금은 유난 떠는 느낌도 있고 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애들이 도처에 깔려 있으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제가 지지난 영상이었나? 누구에게는 군사 독재가 민주화고 민주화가 독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채널이 그래. 전두환이 자유를 선물한 지도자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아니까 한국이 자랑스럽대. 저 채널에 3명이 출연을 하는데 저 영상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창립 대표예요. 단체 명에서 감은 오지만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윤석열 캠프에서 양성평등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었고 채널을 만든 사람이 현 국민의힘 서울시 관악구 의원 최인호인데 얘도 윤석열 캠프에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16 군사정변을 5.16 혁명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야. 말 다 했죠. 2001년생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참 개탄스럽습니다. 여하튼 항상 조심하실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전날 다른 식당에서 했던 발언 설마 이 찍은 아니겠지? 요게 지금 논란인데 이게 참 재밌어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이 건 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스토킹하고 악플 다는 거 빼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한동훈이 또 못 참고 한마디를 했죠. 우리 머릿속으로라도 일찍 같은 말은 하지 말자. 주권자인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봐야 저런 말이 나오는지 한심하다. 막말과 천박한 표현에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 서글프다. 요즘 천박의 끝은 장해찬 아닌가요? 입에 담기도 더럽던데 그거는 한동훈 눈에는 안 보일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던가. 자, 근데 한동훈이 이 찍이 인종차별에 준하는 망발이라고 생각하는 건 알겠어. 가만히 있던 이 찍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인종차별 당한 거예요? 아니면 이재명을 욕하기 위해서 이 찍들은 인종차별을 당한 것으로 해야 되는 거야. 어리둥절하지 않겠어요? 1찍도 있고 2찍도 있고 3찍도 있겠지. 아니 2찍 때문에 피해를 당한 거는 나머지 사람들인데 2찍이라고 불렀다고 기분 나쁘다고 하는 거는 피해망상 중증인 거야. 그리고 한동훈의 저 말이 왜 코미디냐면 2찍이 비하라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병신을 찍은 전응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아니 누가 2찍 하라고 칼 들고 위협했어? 아니 100번 양보해서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뭘 감추고 그래가지고 속았다고 하면 정상 참작을 해줄 여지가 있는데 윤석열은 감추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고. 아니 그 전응아 같은 짓들을 두 눈으로 다 보고도 지들이 이찍을 했으면 계속 자랑스러워 해야지. 왜 이제 와서 발작 버튼 눌려가지고 발광을 합니까? 물론 제가 이찍이라고 할 때 살짝 미안한 분들은 있어. 이찍 했는데 자기 손 찍고 싶다는 분들, 후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기회가 온 거야. 이제 일찍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악으로 깡으로 대가리 깨지면서 이찍이라고 조롱을 받아도 또 이찍 하겠대. 진짜 이찍 한 게 창피하고 쪽팔리긴 한가? 그렇다고 하면 이번 선거에서는 이찍은 안 하겠지.
근데 또 한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이찍이라는 거를 창피하고 쪽팔리게 생각 안 한다는 거야. 근데 한동훈은 이게 인종차별이래. 그러니까 이찍들은 어리둥절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 욕하려고 이찍들 대가리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 더 웃긴 건 뭐냐. 일찍들은 일찍이라고 불러도 어깨가 당당하단 말이야. 뭐 막말 천박?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하면서 개딸 전체주의 타파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웃기는 거예요. 왜? 한동훈은 명백하게 개딸을 혐오, 비하의 의미로 썼거든. 근데 개딸한테 개딸이라고 해도 아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 이 측과는 정확히 반대야. 그리고 이 대표가 코너에 몰리다 보니 선정적이고 말초적인 발언을 많이 한다. 국민들은 이 대표를 스스로 공천한 것이 폐륜 공천이라고 생각할 것. 한동훈 얘는 이재명 대표 없었으면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우선 한동훈이 개딸 전체주의 막자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극단적 혐오, 언행하는 분들 당에 자리 없다. 공천 안 준다는 얘기잖아. 근데 과거에 나경원이 문재인 지지자들 보고 뭐라고 했냐면 달창이라고 불렀어. 야, 달창을 어떻게 이기냐? 이 찍은 달창에 비하면 진짜 얘들 옹알이 수준이야. 그리고 이 대표가 스스로 공천한 것이 폐륜 공천?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동훈이 그동안 공천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게 은연중에 드러난다니까요. 스스로 공천을 어떻게 해? 얘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해왔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자 원희룡 김성교 공천했죠. 최상병 수사의 앞 핵심 피의자인 신범철 국방차관, 안보실 2차장 임종득 공천했죠. 5.18 막말한 도태우 공천 줬죠. 이토 히로부미는 훌륭한 인재라고 했던 송일종도 마찬가지. 장해찬 남교는 귀여운 수준이고 정우택 돈봉투는 받는 영상이 나와도 공천 주잖아. 부스럭 소리가 안 들려서 괜찮았나 보지? 또 한 명, 그 김태우 사면될 때 말이 아주 많았잖아요. 왜? 유죄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을 해줬단 말이야. 결국에 본인의 귀책 사이로 거리가 된 강서구청장 재보궐에 다시 나오는, 대한민국 역사상 이 정도로 사법 시스템을 농락한 경우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유죄 확정된 지 2달 만에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정영선 후보예요. 이 사람이 이번에 공천을 받은 게 얼마나 코미디냐면 1심 판결 후에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윤석열은 피의자들을 참 좋아해. 가풍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다가 국힘이 2022년 12월에 정영선을 당진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앉혀요. 공천 주겠다는 거지. 근데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나옵니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박탈된 거야. 당연히 상고를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고를 취하합니다. 2심 판결이 나오면 국힘 당규상 당협위원장 자리도 날아가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살아나요? 윤석열이 사면 복권해서. 즉 이 말은 역순으로 생각해보면 야, 너 내가 이번에 광복절 특사로 빼줄 거니까 상고 취하해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한 명도 아니고 제가 다 꼽을 수는 없지만 너무 말이 안 되는 공천이 많으니까 폐륜 공천이라는 말이 딱 맞지. 우리나라에서는 폐륜이 가족에서 어떤 천륜을 저버린 사건, 거의 이렇게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폐륜은 말 그대로 윤리를 거스른다는 뜻입니다. 저 윤리는 어떻게 보면 일반 상식, 더 넓게 보면 국민들인데 사실 국힘을 상대로 일반 상식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불가능하죠.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듭니다. 폐륜, 윤석열 패가 아니고 윤석열을 거스르지 않는 공천이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어젯밤에 이종섭이 튀었습니다. 이종섭이 출국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해병대 예비역 단체 회원들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분들이 직접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서 규탄 농성을 벌였는데 이종섭은 미리 면세구역에 들어가 있었죠. 정말 급하게 튀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목적지가 브리즈번이에요. 여기 보시면 캔버라가 수도인데 바로 옆에 시드니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브리즈번으로 가는 거야.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12시간 거리예요. 조용히 튀겠다는 의도였겠죠. 근데 MBC 취재진이 비행기표를 사서 잠복하고 있었던 거야. 면세구역에서. 어떻게 취재진 다 있는데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거 다 양이 나오고 공수처에.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나한테 물어본 거라면 니들이 생떼 같은 자식을 어처구니 없는 명령으로 목숨을 잃게 만들고 명령 내린 놈들은 다 살려주는 폐륜을 저질렀기 때문이고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질문을 윤석열 입장에서 대답해보면 네가 수사받으면 내가 위험해지니까 뭐 이것보다 더 심플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거의 자백이나 마찬가지지. 대한민국 역사상 부정선거는 제외하고 단 한 번의 투표에 대한
대한 대가를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치러야 되나 정말 공포스럽고 무섭다. 이걸 윤석열만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사람이 있었나요?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전 세계의 평판이 진짜 말도 못해요. 요즘처럼 어디 가서 코리안이라고 얘기하는 것만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아니 불과 몇 년 전에 K-팝, K-드라마, 기생충, BTS, 손흥민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우리 보고 독재 국가래. 우리 모두 일찍 될 수 있습니다. 이번 4월 총선 때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한국인이라는 그 자부심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